김용빈을 둘러싼 이야기 중에서 가장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이들이 똑같이 답할 것이다. 바로 IQ 150설, 그리고 명문대 출신설이다.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분명 머리도 비상할 것 같고,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존재감을 보였으니 학력까지 화려할 것 같다는 상상이 덧붙여지며 어느 순간 그 이름 앞에는 가수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 천재, 엘리트, 신동, 영특함이라는 단어가 따라붙기 시작했다. 문제는 바로 그 지점이다. 대중은 종종 한 사람의 재능을 설명할 때 눈에 보이는 실력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노래를 잘하면 똑똑해야 하고 감성이 깊으면 공부도 잘했어야 하며 어린 나이에 성공했으면 어딘가 범상치 않은 수치와 화려한 배경이 함께 붙어야 비로소 완성된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김용빈 역시 그 프레임의 한가운데에 놓였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IQ 150의 천재형 아티스트, 어딘가 다른 차원의 감각을 지닌 특별한 사람으로 소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따로 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듯 믿고 떠드는 그 화려한 소문들 가운데 정작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인터넷에는 김용빈의 이름이 걸린 수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고 영상 댓글과 게시판에는 믿기 힘들 만큼 단정적인 문장들이 쏟아진다. 어떤 사람은 그의 IQ가 150이 넘는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명문대 출신이라며 대단한 학력 이력을 덧붙인다. 누군가는 어린 시절부터 이미 모든 면에서 남달랐다고 확신하듯 말한다. 그런데 정작 그 근거를 끝까지 따라가 보면 대단히 선명한 출처는 흐릿해지고 확정적인 자료라고 믿었던 말들은 서로를 인용하며 부풀려진 흔적만 남는다. 무언가를 직접 본 사람이 말한 듯 시작된 이야기는 몇 번의 재가공을 거치며 마치 이미 증명된 사실처럼 굳어진다.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진다. 많이 본 정보는 진실처럼 느껴지고 반복된 문장은 확인된 사실처럼 들린다. 그러나 반복과 진실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니다. 김용빈 IQ 150설이 바로 그런 구조 속에서 커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 숫자는 너무나 자극적이다. 150이라는 수치는 듣는 순간 사람의 상상력을 강하게 흔든다. 보통 사람의 범주를 가뿐히 넘어서는 듯한 인상을 주고 누군가를 단숨에 범상치 않은 인물로 끌어올리는 힘을 지닌다. 그래서 대중은 이런 숫자를 좋아한다. 복잡한 설명 없이도 한 사람의 특별함을 단숨에 납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노래를 잘하는 이유도, 감정 표현이 깊은 이유도, 어린 나이에 무대에서 빛났던 이유도 그 숫자 하나면 모두 설명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보자. 과연 그 수치가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있었는가? 누가, 언제, 어떤 검사를 통해, 어떤 맥락에서 그것을 확인했는가? 이런 질문 앞에 서면 놀랍도록 많은 이야기들이 침묵한다. 사람들은 숫자를 외우고 놀라워하지만 그 숫자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끝까지 확인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소문은 근거보다 빠르게 달리고 진실은 그 뒤를 힘겹게 따라가게 된다. 명문대 출신설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시대의 정보는 빠르지만 빠른 만큼 자주 뒤섞인다. 특히 이름이 같거나 비슷한 사람의 정보가 섞이는 순간 한 사람의 이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기 쉽다. 누군가 검색창에 김용빈이라는 이름을 입력하고 학력을 찾아보다가 동명이인 혹은 유사한 이름을 가진 타인의 정보를 접하게 되고 그것을 별다른 검증 없이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잘못된 정보는 새로운 사실처럼 유통되기 시작한다. 한번 뒤엉킨 정보는 알고리즘을 타고 여기저기 복사되고 짧은 영상 제목과 자극적인 썸네일 속에서 더 화려하게 포장된다. 결국 대중은 실존하는 김용빈이 아니라 인터넷이 재조립한 또 하나의 김용빈을 만나게 된다. 그 김용빈은 노래도 잘하고 머리도 비상하고 학력까지 눈부신 완성형 인물이다.
하지만 실제 사람의 삶은 그렇게 간단한 조합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진짜 이야기는 훨씬 더 입체적이고 훨씬 더 묵직하다. 김용빈의 실제 학력 경로를 들여다보면 대중이 기대하는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와는 결이 다르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야말로 더 놀랍다. 그는 어린 나이에 이미 무대에 섰고 일반적인 학생들이 교실에서 하루를 보내는 시간에 공연장과 리허설장, 이동 차량과 방송국을 오가며 전혀 다른 리듬의 삶을 살았다. 또래가 수업 시간표에 맞춰 움직일 때 그는 무대 스케줄에 맞춰 자신의 하루를 쪼개야 했다. 이 삶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다. 박수와 조명, 환호와 기대가 있으니 부러움의 대상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의 뒷면에는 너무 일찍 평범한 일상을 포기해야 했던 한 아이의 시간이 숨어 있다. 그러니 일반적인 학교 과정을 무리 없이 밟는 것이 오히려 더 비현실적이었을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김용빈이 선택한 길이 검정고시였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검정고시를 정규 코스에서 벗어난 우회로쯤으로 오해하곤 한다. 그러나 그의 경우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판단이었다. 포기가 아니라 설계였고 충동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어린 나이부터 이미 자신의 삶이 평범한 학생의 궤도와는 다르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직시했고 그 안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 대목이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지능의 흔적이다. 누군가는 높은 시험 점수만을 똑똑함이라 부르지만 실제 삶에서는 자신의 조건을 빠르게 읽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며 무엇에 집중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할 때가 많다. 김용빈은 어린 시절 이미 그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그것은 수치로 증명되는 IQ와는 다른 종류의 힘이다. 삶의 구조를 읽는 힘, 자신에게 맞는 길을 고르는 힘, 그리고 외부의 시선보다 현실을 더 정확히 보는 힘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대학 전공 선택이다. 많은 사람들은 노래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실용음악과 연기와 방송에 관련된 전공을 택했을 것이라 예상한다. 그러나 김용빈이 택한 길은 그런 통념을 비껴간다. 그는 경희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학과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점에서 대중은 또 한 번 놀란다. 무대 위 감성과 자산관리라는 단어는 쉽게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김용빈이라는 사람의 진짜 면모가 드러난다. 그는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인기가 얼마나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 지금의 환호가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일찍 체감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감성만으로는 삶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현실을 함께 붙잡을 공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선택은 화려하진 않지만 대단히 강하다. 무대 위의 별빛에 취하지 않고 조명이 꺼진 뒤에도 자신을 지킬 방법을 고민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김용빈이 정말 천재인가를 묻기 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천재라고 부르고 있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사람들은 종종 기억력, 계산력, 시험 점수, 학벌 같은 눈에 보이는 지표만으로 똑똑함을 판단한다. 그러나 예술가에게 필요한 지능은 조금 다를 수 있다.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목소리로 변환하고 수많은 시선 앞에서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고 긴 공백을 견딘 뒤에도 다시 무대에 설 수 있는 힘. 이것은 오히려 더 복합적이며 더 깊은 지능의 영역이다.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처를 노래의 결로 바꾸고 선택의 순간마다 본질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단순히 똑똑한 정도를 넘어 삶을 읽는 사람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김용빈을 둘러싼 착각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그를 너무 단순한 방식으로 천재라고 부르려 했고, 그래서 오히려 그의 진짜 특별함을 놓쳐버렸다. 그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이 말은 더욱 선명해진다. 무대 위의 어린 스타는 많은 이들에게 찬란해 보인다.
박수갈채를 받는 아이, 남들보다 빠르게 재능을 인정받는 아이, 어른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아이. 하지만 그런 아이가 잃어야 했던 시간은 얼마나 많았을까? 친구들과의 소풍, 수업이 끝난 뒤의 장난, 아무 걱정 없이 웃고 떠들던 평범한 오후, 또래와 부딪히며 자아를 키워가는 순간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너무 당연해서 소중한 줄도 모르는 시간이지만 일찍 무대에 오른 아이에게는 쉽게 허락되지 않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김용빈도 예외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어린 나이에 어른들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남들보다 일찍 성장하는 대신 남들처럼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리기도 한다. 그것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감정 구조 전체를 바꾸는 경험이다. 외로움을 말로 설명하지 못한 채 견뎌야 하고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신의 본심을 뒤로 밀어야 하며 무대 아래에서 홀로 삼키는 시간이 늘어난다. 이런 경험은 사람을 무너지게도 하지만 반대로 사람 안에 깊은 감수성을 남기기도 한다. 김용빈의 목소리가 단지 잘 부르는 수준을 넘어 묘하게 마음을 오래 붙드는 이유도 어쩌면 그런 시간들 때문인지 모른다. 노래는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삶이 들어가야 울림이 생긴다. 아픔을 모르는 목소리는 정확할 수는 있어도 오래 남기 어렵다. 그러나 상실과 외로움, 인내와 흔들림을 지나온 목소리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깃든다. 그 무게는 악보에 적히지 않고 점수로 환산되지 않으며 오직 듣는 사람의 가슴에서만 증명된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김용빈은 숫자로 측정되는 천재보다 더 복합적인 존재가 된다. 그는 삶을 통과하며 자신의 재능을 더 깊게 만든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다. 바로 긴 슬럼프다. 어린 시절 신동으로 주목받은 사람의 성인 이후는 종종 잔인하다. 사람들은 늘 새로운 얼굴을 원하고 과거의 신선함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함이 된다. 한때 환호하던 대중은 어느 순간 고개를 돌리고 박수의 크기는 줄어들며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시간이 찾아온다. 김용빈 역시 오랜 공백과 흔들림의 시간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시기는 단순히 활동이 줄어든 시간이 아니었을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 노래를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길을 택해야 하는지,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이 몰아쳤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이 사람을 시험한다. 재능이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흔들릴 때 자신을 잃지 않는가이기 때문이다. 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누군가에게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시작하고도 남을 시간이다. 많은 이들이 그 정도의 침묵 앞에서 포기했을 것이다. 스스로를 의심하고 과거의 영광이 오히려 현재를 더 아프게 찌르는 상황 속에서 다시 버티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어렵다. 그런데 김용빈은 그 시간을 견뎠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진짜 지능을 본다. 인내의 지능이다. 감정이 무너질 때도 중심을 붙드는 능력, 박수가 사라진 뒤에도 자신을 버리지 않는 힘, 자신의 가치가 숫자와 반응에 따라 흔들릴 때도 끝내 자기 길을 다시 붙드는 정신력. 이 힘은 어떤 IQ 검사로도 측정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 인생에서는 그 어떤 수치보다 강력하다. 김용빈은 아마도 그 시간 속에서 더 많이 상실했고, 더 많이 외로웠고, 더 많이 배웠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그의 예술을 다시 빚어냈을 것이다. 또 한 번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대목은 대형 기획사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야기다. 성공이 거의 보장된 듯한 길이 눈앞에 놓였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더 크고 화려한 선택을 한다. 더 많은 돈, 더 빠른 성공, 더 눈부신 스포트라이트를 약속하는 길이라면 흔들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김용빈은 자신이 진짜 붙들고 가야 할 음악이 무엇인지에 더 무게를 실었던 사람으로 비친다. 아이돌이라는 길이 훨씬 빠르고 화려한 문을 열어줄 수 있었어도 그는 결국 트로트를 하겠다는 방향성을 놓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이 장면은 단순한 고집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아주 강한 자기 인식의 표현에 가깝다. 사람은 종종 외부 조건을 기준으로 선택하지만 정말 자신을 아는 사람은 내부 기준을 따라 움직인다. 내가 무엇을 잘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느냐를 먼저 묻는 것이다. 그것은 화려한 스펙보다 훨씬 무서운 힘이다. 남들이 박수칠 길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용기. 김용빈을 둘러싼 진짜 놀라움은 어쩌면 바로 여기에 있다. 학교에서 그를 지켜본 이들의 평가 또한 중요한 힌트를 준다. 타고난 재질이 다르다는 말은 분명 강렬하다. 그러나 그 말 뒤에 따라오는 더 중요한 진실은 재능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 번 부른 사람보다 100번 부른 사람이 더 잘하고 100번보다 1000번 부른 사람이 더 잘한다는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잊기 쉬운 진실. 대중은 무대 위 결과만 보고 천재를 말하지만 정작 그 결과 뒤에는 끝없는 반복과 훈련이 숨어 있다. 김용빈 역시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무대에 섰다는 것은 곧 남들보다 더 이른 시기부터 반복과 긴장을 견뎌왔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설명할 때 천재라는 단어 하나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편리하지만 너무 얕다. 김용빈의 진짜 힘은 타고난 감각과 스스로 쌓아 올린 시간, 그리고 흔들림을 견디며 더 깊어진 정서가 함께 만든 결과에 가깝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인성에 대한 평가다. 진짜로 뛰어난 사람은 자신만 빛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자신의 재능을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며 성공을 오직 과시가 아니라 나눔의 방향으로 연결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진다. 김용빈이 겪어온 결핍과 슬럼프, 어린 시절의 외로움과 긴 인내는 단순히 개인의 상처로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그것이 그의 음악을 더 따뜻하게, 더 절실하게, 더 사람 쪽으로 기울게 만들었을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김용빈의 IQ 150설에 집착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읽고 감정을 전하는 능력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수치보다 더 강한 재능일 수 있다. 결국 김용빈을 둘러싼 착각은 단순하다. 사람들은 너무 화려한 설명을 원했다. 노래를 잘하는 이유를 평범하지 않은 숫자로 설명하고 싶었고, 감동을 주는 힘을 명문대라는 간판으로 정리하고 싶었다. 그래야 한 사람의 대단함이 더 쉽게 소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진실은 그런 포장보다 훨씬 깊고 훨씬 묵직하다. 김용빈이 특별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은 IQ 수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을 읽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택하고 평범한 어린 시절을 포기한 대가를 견디고 긴 슬럼프를 통과하며 끝내 자신이 해야 할 음악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부르기 위해 숫자를 붙였지만 오히려 그 숫자는 그의 진짜 얼굴을 가렸다. 그는 시험지 위의 점수로 설명되는 사람이 아니라 삶 자체로 자신을 증명해 온 사람에 가깝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김용빈의 IQ가 정말 150이냐고 묻기 전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며 그런 숫자를 붙이고 싶어 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아마 그 이유는 분명할 것이다. 그의 노래에는 사람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고 그의 선택에는 흔한 성공 공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단단함이 있으며 그의 시간에는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깊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 특별함을 설명하고 싶었고 가장 쉬운 방식으로 천재라는 말을 꺼냈다. 하지만 진짜 특별함은 원래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것은 화려한 수치가 아니라 버텨온 시간 속에 숨어 있고 소문난 학벌이 아니라 끝내 지켜낸 정체성 속에 숨어 있다. 김용빈을 진짜로 다시 보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지점이다. 김용빈 IQ 150설의 진실. 모두가 착각한 이유는 결국 하나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사람을 겉으로 설명하기 쉬운 정보로만 이해하려 했다.
그러나 김용빈이라는 이름 앞에서 그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언젠가 힘을 잃는다. 하지만 삶으로 증명한 선택은 오래 남는다. 화려한 학력이라는 이미지는 사람을 잠시 놀라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끝내 사람의 마음을 붙드는 것은 그가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무엇을 포기했고 무엇을 끝까지 붙들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목소리로 바꾸어냈는지다. 그렇기에 김용빈의 진짜 이야기는 소문이 아니라 삶에 있다. 숫자가 아니라 태도에 있고, 포장이 아니라 과정에 있으며, 인터넷이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견뎌낸 세월 속에 있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다. 모두가 착각했던 이유는 그를 너무 쉽게 설명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나 더 조용하고 더 깊은 곳에 있었다는 것을.